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어제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8차 후보지까지 발표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모르고 계시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작년 6월 29일 이후로 사면 안 되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데 정부 혼자만 이렇게 막 지정을 하고 있고, 이거는 발표를 할수록 피해자는 늘어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엉망이고 잘 안 알려져 있고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는 용적률을 많이 줘서 개발을 빨리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늘리자라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막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는 피해자들이 늘어나면 이 사업은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겁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에요. 다 구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도심복합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에도 계속 후보지가 결정될수록 피해자는 늘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법률적으로 또는 너무 이런 권리산정 기준이나 뭐 어떤 투기를 막는다는 어떤 그런 취지 하에 너무 많은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것들은 정말로 진짜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잘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사업이 소수면은 그냥 몇 명 이렇게 처리하고 대충 무마하고 가면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잘 안 되거나 아마 다 구제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깁니다.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뭐 너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못 사고 개발될 만한, 그러니까 개발될 만해서 산 것도 아니에요. 아파트를 못 사니까는 아파트 외의 상품을 샀는데 거기에서 다 청산한다? 코로나 때문에 돈도 못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못 사고 그런 데 샀는데 거기서마저 또 청산해줘요. 다 죽죠? 안 죽겠습니까?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 발표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제 2022년 1월 26일 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무슨 주민이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발굴이에요. 발굴. 자기네들이 발굴을 하겠대요. 발굴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사업인데, 기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발굴을 합니다. 무슨 뭐 산삼 캐듯이 그냥 막 발굴을 해가지고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업인데, 여하튼 간에 이런 게 어느덧 지금 8차 후보지까지 발표를 했어요. 무려 지금 76곳이 발표가 됐죠. 자, 도심복합 8차 사업 후보지인데 투기 방지 조치를 통해 기존 토지주의 이익을 보호한다. 기존 소유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은 3년간만 한시로 하는 거고요. 한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이에요. 어떤 일시적으로 정한 법들을 보통 특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년간 한시로만 적용되는 거고요. 좀 약간 이런 것들은 보면은 참 3년간 한시로 적용되는 거고, 이거를 법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법들은요 정말 졸속적인 게 많아요.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막 활성화할 때도 처음에 막 이 주택에 대한 전세난이 심하니까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했는데 그게 또 악용되다 보니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진짜로 뭐 진짜 세무사들은 다 포기했어요. 뭐 양포세무사 막 하잖아요. 양도소득세 포기할 정도로 복잡해가지고. 근데 이런 지금 재개발 사업도 졸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이 시장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3년간만 한시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요,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새로 도입된 뭐 주택공급 모델이에요. 하여튼 주택공급 모델이고요. 7차례에 걸쳐서 65곳을 발표를 했고, 요번에 11곳을 더 발표를 해가지고 76곳이나 발표를 했죠. 76곳이 작년 6월 29일 이후로 매입을 하면은 다 청산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총 76곳을 발표했고, 그 중에 서울이 무려 52곳이고요.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울산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다 위험한 곳이에요. 이게 개발될 곳이라고 저는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법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토지주를 위한 사업으로 포장된 공공주도 사업이에요.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정착률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보면은요 자기네들이 써놓고도 웃겨요. 공공참여를 통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는 거예요.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상향을 해갖고 인센티브를 준 다음에 분담금을 낮춰주는 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원주민이 여기엔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원주민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의 비율이 얼마냐면, 오늘 이 내용에 그대로 제가 그냥 발췌를 한 겁니다. 신길 2구역은 신길 뉴타운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특히 토지 주중 구역 내 실거주하는 비율이 61.7%에 이를 정도로 높으면, 그러니까 61.7%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런 곳들은 외지인이라는 뜻이죠. 높은 곳이 61%입니다. 아주 높아야 6대4인 거예요. 아주 높아야 6대4. 그래서 이 60%의 토지주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투기를 방지하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공급은 빨리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공급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르니까 서민들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공급은 빨리 해야 돼. 오른 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르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방지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나오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은 3년간만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어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공급을 위한 공급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약간의 정치적인 전시행정, 그리고 투기를 막았다라는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들에 대한 정책적이나 이런 정치인들은 살아나는 거고, 나머지들에 대한 고통들은 하나도 지금 보다담아 주지 못하는 이런 정책들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그냥 다 나중에 없어질 그런 정책들이니까는요, 겁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아는 사람,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 저도 요번에 발표하면서 다시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는데, 저도 이게 다 어딘지 몰라요. 이거 펴놓고서 여러분들 집 사러 다녀야 돼요. 여기에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펴놓고 집 사고 다녀야 됩니다. 예? 자, 지정권자 이렇게 막 지정해놓고요. 또 뭐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건 뭐 또 이것도 다 취소되는 거고요. 진짜 웃긴 거는 뭐냐면 8차까지 발표했어요. 8차까지 발표했고 7차까지 그 전에 그러면 발표를 했겠죠. 본지구 지정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안 됩니다. 본지구 지정된 건 6개밖에 안 돼요. 이게 그러면 뭡니까 이게. 3년간만 할 건데 계속 7차례나 발표해놓고 8차례 요번 발표했는데, 본지구 발표는 꼴랑 6개예요. 6개. 그 중에서도 또 막 해제될 가능성도 높고, 그 중에서도 해제해달라는 데도 지금 굉장히 많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말이 많죠. 권리산정일 기준에 대한 재개발사업 현금 청산, 제각각 날짜 기준 달라, 시장 혼선, 다 혼선이에요. 다 혼선. 임대사업자 관련된 법처럼 재개발에 관련된 것도 너무너무 혼란입니다. 정부 도심복합사업 현금 청산 결국 완화 방안도 검토를 한다. 노영욱 교통부 장관이죠. 자, 그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신통기획도 마찬가지. 이 부분을 좀 크게 보면은요, 신통기획 후보지 작년 9월 23일, 탈락지역도 올해 1월 28일로 지정, 정비사업별로 권리산정일 제각각 정비구역 내 빌라주인 피해를 호소를 하고 있고, 신청 날짜 지정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권리산정 관련 기사들을 또 보면은요, 신통기획 권리산정일 후보 공모일안이 발표로 바꿔달라, 뭐 하여튼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너무 자기가 갑자기 지금 좀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대부분 또 역세권에 지정됐거든요. 빌라 뭐 이왕 사는 거 역세권 많이 살 거 아닙니까? 뭐 중공업지는 막 달랑 서울은 2곳밖에 지정 안 됐어요. 도봉구에. 북천에 하나 지정돼 있고, 이게 지금 더충주거지역 그리고 중공업지역 역세권에 지정되는 사업인데요. 뭐 중공업지역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전국적으로 3개밖에 안 됐습니다. 도봉구에 2개, 부천에 하나, 그거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 다 우리가 빌라가 밀집돼 있는 저충주거지역이거나 또는 역세권 쪽에 매입을 하는 건데, 역세권이 이번에 대부분 지정됐거든요. 그러면은 돈 없어서 빌라 사야 되는데 역세권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정되면 역세권에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쪽 어디 가갖고 전혀 개발이랑 상관없는 희한한 데다 갔다가 깨끗한, 역에서 뭔 깨끗한 동네 찾기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야지만이 우리는 이 지금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역에서 벗어난 깨끗한 곳 참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신토끼의 권리산정 후보 공모일 아닌 발표일로 바꿔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냥 한번 쭉 이거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이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참고자료 있는 거니까는, 뭐 효창공원 앞도 지정이 됐고,
뭐 쭉 이렇게 11곳이 지정되는데,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법에 지금 휘둘리는데요. 법을 조금만 다르게 해석하면 길이 보이고, 너무너무 지금 지정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안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8차 후보지 발표를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